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 근처에 도착한 이상한 성간천체 오umu아무아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오umu아무아의 인공적인 기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름도 재미있는 이 오umu아무아는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일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시간 동안 이동할 거리를 단 1초 만에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오umu아무아는 태양의 중력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umu아무아는 발음이 어렵네요. 오므라이스라고 지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이 오umu아무아는 인류의 관측 이래 최초로 태양계 내에서 확인된 성간천체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성간천체란 태양계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의 외계에서 유입이 되어 온 천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혜성이나 소행성 등은 모두 태양계 내부를 공전하는 그런 천체이지만 오umu아무아의 경우는 그 존재가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양성자나 빛, 감마선, 그리고 기타 미약인 물체 등은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커다란 덩어리가 날아들어온 것이 관측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지구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시점 이전에 태양에 이미 매우 가까이 접근한 상태였는데 일반적으로 성간천체들의 접근 빈도를 고려한다면 이 경우는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에는 이것이 혜성으로 판단이 되어 C2017U1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혜성 코마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혜성에서 소행성으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혜성에서 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후 태양계 내의 천체가 아닌 성간천체였음이 재확인된 이후에는 하와이어 오와 무아를 두 개 연결해서 만든 이름으로 오umu아무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의미는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양계 내의 소행성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이질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천체인데 이는 인공위성과 같은 인공적인 천체를 제외한다면 태양계 내 그 어떤 천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마치 바게트빵 모양 같은 그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김새만 기묘한 편이고 표면 구성 물질은 의외로 다른 태양계의 소행성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 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천체는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에서 발견했던 최초의 대형 천체였고 그 지름은 약 100m로서 축구장 길이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8시간마다 회전하면서 표면에서 반사되는 햇빛의 밝기가 무려 10배로 변하기도 했는데 이는 신뢰도 91%로 그 모양이 원반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umu아무아는 혜성의 꼬리처럼 눈에 띄는 흔적이 없었고 태양으로부터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속도는 태양에 의해서 유도된 중력 가속도의 0.1%였는데 만일 이렇게 되려면 해당 물체가 표준 혜성 증발을 통해서 질량의 약 10분의 1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만일 그렇게 높은 수준의 증발이 있었다면 햇빛을 반사하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혜성꼬리 형태로서 아마 쉽게 관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심층 관측에 따르자면 이것 주변에서는 탄소 기반 분자나 먼지 입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오umu아무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지금 현재 약 44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둡기가 1억 배 더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기원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 근처에서 공개 강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기에서는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비유가 마치 데이트 경험과 같은 그런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전에 그들이 술집을 떠나 어두운 거리로 나간 뒤 서로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다면
그처럼 우리는 과거 만남을 찾아 그들의 기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저 혹시 우리의 달에서 그 오umuamua 같은 소행성이 달과 충돌해서 생긴 길쭉한 충돌의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흥미로움을 느껴 관련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구 궤도 내에서 오umuamua와 같은 유사한 천체가 7년간 하나 정도 발견될 가능성을 만일 고려한다면 단위 부피당 오umuamua와 유사한 천체의 개수는, 즉 성간 침입자가 될 녀석은 지구와 태양거리 세제곱당 약 0.1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와 오umuamua의 국지적인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저는 오umuamua와 같이 생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역사가 실제로 45억 년이 맞는다면 그동안에 달에 몇 차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크레이터를 정말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umuamua의 빠른 속도와 그 큰 크기를 고려할 때 관련 달 크레이터의 지름은 최대 2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 충돌 크레이터의 지름과 충돌 원인 소행성의 대략적인 비율로 측정한 결과였는데, 어쨌건 달에도 이러한 충돌체의 길쭉한 모양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에서 오umuamua 같은 크레이터 몇 개를 찾는 것은 사실 건조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자면 최소한 달에는 지름 1kg가 넘는 달 분화구가 무려 100만 개, 그리고 5kg가 넘는 분화구가 8만 3천 개, 그리고 20kg가 넘는 분화구가 7천 개 가량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다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달 표면에 이렇게 많은 흉터가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 주위를 비행하는 태양계에서 온 오umuamua 크기의 암석이 이처럼 성간 우주에서 온 암석보다는 무려 1000배나 더 많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달에서 오umuamua와 비슷한 그의 가족처럼 보이는 곳에 무덤을 찾는 것은 마치 수천 개의 무덤에서 특정 인물 몇 명의 시신을 찾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달이 아닌 이 지구에서 오umuamua의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그들의 흔적을 찾아야 할까요? 이때 지구의 표면적은 달의 13.4배라고 알려졌으므로 지구에는 수십 건의 관련된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 전의 지구 대기의 침식과 수억 년에 걸친 충돌 후 지질 활동으로 인해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충돌 분화구가 많이 손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이 오umuamua의 가족을 추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umuamua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충돌 없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바로 그 상태의 오umuamua의 가족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현재 칠레의 루빈 천문대는 최근 25년부터 시작하여 3.2기가픽셀 카메라로 사일마다 남쪽 하늘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를 통해 지구나 달에 추락한 것을 찾지 않고도 이 오umuamua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어쩌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간 바다에는 우리의 어망으로 잡히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가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오umuamua에 대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